시장에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인 시장 성격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국의 금융당국이 코인 시장에서 시세 조정이 의심되는 계좌들을 수사라든지 아니면 판결이 나기 이전에 먼저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사하는 동안에 돈부터 못 빼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난 불장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전방이라고 해서 지들이 무슨 내부 정보를 받고 있어서 몇 날 몇 시에 이 코인이 쏠 겁니다.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친 듯이 몰리게 한 다음에 본인들은 미리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잡코인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100%, 200% 이렇게 급등을 하면 본인들이 샀었던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립니다. 빠르면은 몇 분 안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몇 시간, 완전하게 이제 폭락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을 피해를 보게 만드는 약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성 펌프 앤 덤프입니다.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금들을 해외라든지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그 범인들을 잡는다라고 해도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계좌부터 막아버려서 적어도 돈을 빼고 도망가는 거는 막자, 이런 취지에서 시도를 해봤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작전 뭐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운 좋게 엄청나게 펌핑이 나온 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봤어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운이 좋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은 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걸고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패턴이 보일 경우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덱스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2000% 올랐다가 지금 훅 빠졌는데, 탑 트레이더를 한번 볼게요. 얘 지갑 좀 보세요. 얘가 68달러면은 한 1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2만 불 정도 팔았으면은 얘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본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3,000달러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렇게 지갑 추적을 해보잖아요. 얘가 똑같이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자마자 얼마 안 산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계속 보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적일 경우에는 이 기사 내용처럼 계좌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은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검토 중. 근데 이 기사 자체가요, 지금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43분 전에 나온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해외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신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먹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이 제도를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코인 시장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주식 시장의 규제를 코인 시장에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시장 성격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한국 코인 시장을 봤을 때요, 규제가 갑자기 바뀌는 나라, 요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코인이라는 건요, 탈중앙화예요. 그리고 자유시장이고 정부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수사 중에도 코인 계좌를 완전하게 묶어버릴 수도 있다. 요런 내용 자체가 매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시도를 대신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코인 시장의 규제를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잡아갈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업비트에 GK 싱크 이게 상장을 했어요. 제가 새해 바로 직전에 이 ZK 계열 코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이 GK 싱크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업비트에 오늘 상장을 한 겁니다. GK 계열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지식 증명 기술이거든요. 한마디로 무언가 증명을 해야 할 때 불필요한 건 알려주지 않고 맞으면 맞다, 그것만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과해요. 이름도 얘기해달라 그러고 신분증 원본, 계좌 정보 다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죠? 성인이라고 확인시켜주는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굳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서버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이게 한번 유출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다 털립니다, 여러분들. 2차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언가 바뀌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서버 하나 해킹 당하면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는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의 정보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 GK 기술이라는 건 웹3 서비스 중심으로 202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일부 거래소들은 KYC 인증에도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플랫폼들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사이트들 있죠. 여기에도 성인 인증, 중복 계정 방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전부 공개를 해야 했던 정보들은 이제 증명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도 사이에 금융권들이, 통신사들, 의료기관들, 보험기관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바뀔 예정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당장 도입이 안 되느냐? 현재 법은 정보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중앙 DB 기반 시스템들이잖아요. 그것들도 바뀌어야 하고 손댈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바로 도입을 못 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 GK 싱크라는 프로젝트는 영지식 증명 기술력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더 빠르고 싸게 도와주는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나온 거예요. 섹터로 따지고 봤을 때 메이저 섹터라고 하면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 20가지 섹터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더리움으로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어플이 됐건 금융이 됐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보안이 일단 1번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은 원래 보안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이 GK라는 기술력이 나오면서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더리움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 처리를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이 GK 싱크가 한 번에 거래 처리를 합니다. 너가 직접 처리할 필요 없어. 결제 다 된 거다. 알았지? 라고 해서 증명만 해주는 기술이 이 GK 싱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 사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다. 요것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